자, 이제 82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82페이지. 전 시간에 우리가 중과세 여기 사치성 계산 말씀드렸죠? 그럼 나머지 이제 그 박스에 있는 그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류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거죠.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뭘 한다? 네,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세 번째도 과밀, 억제, 권역이에요. 그죠? 과밀, 똑같이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 이렇게 되네.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돼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대도시가 나옵니다. 대도시 내에서 뭐다?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렇게 돼 있고, 다섯 번째도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전입을 했을 때 얘기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얘는 중과세를 여기 둘 다 과밀, 억제, 권역, 얘는 둘 다 대도시죠. 그죠? 이 말은 얘네 둘이 세율이 같고 얘들 둘도 세율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밀, 억제, 권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말합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는 아니고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그러니까 서울시는 전체가 과밀, 억제, 권역이거든요. 이 말 뜻이 뭐예요? 과밀을 억제하겠대요. 한마디로 지금도 살기 복잡해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개발되는 걸 방지하겠다고 지정한 지역이죠. 근데 거기다 지정했는데 뭔가 새로 늘어나면 신설, 증설 늘어났다는 거죠. 증가되는 걸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왜 중과세는 거? 늘어나는 걸 늘어나는 거, 증가되는 걸. 그러니까 신증설, 얘도 법인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신증축이 중과됩니다. 신증축. 그러니까 둘 다 늘어나는 것만 중과세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승계치던 건 중과세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취지가 그렇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은 과밀을 억제하겠다고 지정한 지역이니까 여기서 공장을 짓거나 새로 늘어나거나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증설하면 중과세를 하겠다. 신증축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은 여기 있죠. 사치성. 얘하고 딱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것만 얘는 100분의 200이에요. 100분의 200.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뭐 표준세율에 이렇게 똑같아요. 뭐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같이 가요.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8%를 더하는 거고 얘는 뭘 더하는 거야? 그죠? 4%를 더한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 왜 이게 되냐면 1, 2, 3번은 원래부터 개정되기 전부터 원래 취득세에 있던 거예요. 취득세. 가지고 얘는 취득세를 5배 중과세했고 과밀, 억제, 권역은 3배 중과세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5배였고 얘가 3배니까 요만큼만 차이가 남는 거죠. 그게 4% 차이 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8% 더하고 얘는 4%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사치성, 별꼴 우선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과밀 나오면 얘는 100분의 400을 합한 셀로 가는데 얘는 얼마다? 100분의 200을 합한 셀로 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대도시가 나옵니다. 대도시도 공장법인. 자, 공장법인이네요. 그죠? 근데 대도시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뭐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말하면 똑같이. 근데 왜 그러냐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려고 이게 따로 정한 거죠. 원래 얘네들은 어디 있던 거냐면 이 4번하고 5번은 등록세에 있던 거예요. 원래 등록세. 그러니까 등록세 중과세였던 것들이 취득세하고 통폐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등록세에 있던 애가 넘어온 거죠. 그래서 과거의 등록세는 취득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취득세는 과밀, 억제, 권역 이렇게 표현을 했고 등록세에서는 대도시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을 말한다라고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둘 다 같은 건데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구분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도시 두 개는 등록세에 있던 게 넘어온 건데 얘는 중과세를 어떻게 하냐면 약간 복잡하죠.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 그죠?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똑같이 가요.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해서 얘는 뺀다.
빼기 4%. 그러니까 이는 기존의 표준에서 3배 중과세 한 다음에 거기서 빼기 4%라는 거죠. 빼기 4%. 그러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익숙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꾸 반복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칠판에 있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몰라도 얘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밀 2개가 세율이 얘가랑 둘이 요것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대도시 2개는 표준세율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 100분의 200을 뺀다. 결국 이것도 왜 그런다고요? 개정되기 전후 세율이 같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똑같다니까. 맞추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사치성 과밀 대도시 해가지고 중과세가 이렇게 된다까지는 이유 불문하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 필요 없다 했죠? 그 부분은 제가 심화 과정 때 한 번 정도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하는 거니까 일단 얘는 요 정도만 알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잘 정해. 그게 지금 82페이지 그 표에 있는 거죠. 표에. 그죠? 그 2번에 보면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증설, 3번이 과밀억제권역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그리고 4번이 대도시, 5번도 대도시잖아요. 그죠? 세율이 그렇게 돼 있죠. 그거를 기억을 꼭 해주셔라. 그런 거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안 보셔도 된다. 그래서 중과세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교재는 막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막 뒤에 계속 해놓은 거예요. 86, 87, 88,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죠? 근데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무리해서 갈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잘 정리해 주셔라. 요게 중과세다. 그죠? 되겠죠? 자, 이게 중과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례세례다. 특례. 시험 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준세율과 그죠? 얘하고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사실 올해 시험이 안 나왔지만 작년에 특례 나왔고 그 전년도에 얘 나왔고요. 그 전에 또 얘 나오고 그 전에 둘이 교대로 거의 나와요. 원래는 얘가 나올 차례였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는 어쨌든 2개 중에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특례는 뭐냐? 특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죠. 표준세율에서 우리 교재는 90페이지 보시면 돼요. 90페이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간다. 있고 또 하나는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이 말은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한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얘는 아까 몇 퍼센트를 말한다겠죠? 무조건 2%를 말한다겠죠?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뭘 빼줘라? 2% 빼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2%를 빼주라는 얘기는 2개 중에 뭘 빼주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취득세를 빼주라는 거죠. 얘가 2%밖에 없었다 했잖아요. 그럼 이걸 빼라는 얘기는 세율을 뭐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 세율만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얘는 몇 퍼센트를 말해요? 중과 기준세는 2%를 말하는 거죠. 그 2%는 무슨 얘기예요?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세율만 적용하고 등록세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 얘기 나오면 잘 보세요. 얘가 이제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낼 때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얘가 취득세는 비과세 됐는데 등록세 내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내는데 등록세는 안 내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둘 다 비과세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자, 얘가 통폐합이 됐어요. 뭘로? 취득세로. 자, 문제는 뭐예요?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 후 세율이 같아야 돼요. 근데요, 얘네들은 둘 다 비과세죠. 그럼 비과세하면 되잖아요. 얘들이 문제지. 얘는 하나만 비과세잖아, 얘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똑같아야 되니까, 자, 취득세는 안 내고 등록세만 냈던 애 있죠, 얘들. 얘네들은 지금도 뭘 해야 돼요? 옛날 취득세를 내면 안 되고, 뭐만 내야 돼? 등록세만 내야 되죠? 그러니까 걔네들 일리 간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서 2% 빼주면 취득세 빼버리면 되죠. 그럼 뭐만 내는 거야? 과거에 등록세만 내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럼 얘는 뭐겠어, 얘는요? 얘는 취득세는 내고 등록세는 안 냈던 애들이죠. 그럼 얘는 뭐만 내야 돼? 과거에 취득세 2%만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일리 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긴 거예요, 이게. 개정되기 전후 세율을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세율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또 하나는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배경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서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건데,
자, 교재 보시면 90페이지에 3번 세율 특례 1번 나와있죠.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해가지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세에 대한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한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뒤에 뭐 유상거래 취득 어쩌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잊지 마세요. 그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이것만. 그 쓸데없이 그냥 읽어가지고 나중에 질문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까지는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거기까지 가면. 근데 언급이 안 되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것만 그 표준세에 대해서 굴곡무시된 거 있죠.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 이제 거기 해당되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1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이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환매라는 게 있어요. 환매는 도로 사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환매가 이런 거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둘이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제가 집을 여러분한테 팔아요. 팔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집이 진짜 아끼는 집인데 팔긴 파는데 내가 2년 후에 원금에 이자 이만큼 줄 테니까 나한테 도로 팔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를 했어. 그럼 둘이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약정한 기간 되면 제가 도로 사오는 걸 뭐라 그래요? 환매라고 그래요. 이때 그러면 얘가 지금 보시면 얘가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왜? 도로 사오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줬다가 약정한 기간 돼서 돈 주고 도로 사오게 되면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뭘 하라는 얘기야? 세금을 다 내지 말고 뭐만 내라? 실질적 취득은 아니니까 옛날 취득세는 내지 말고 대신 등기는 해야 되니까 뭘 내라? 과거에 등록세는 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 1번이 그에 해당되는 겁니다. 2번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서 1가구 1주택 취득. 여러분 무주택자예요. 무주택. 집이 없어. 근데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는 내지 말고 옛날 취득세는 내지 말고 과거에 등록세만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감면해상 농지까지 뭐 볼 거 없어요. 그냥 상속으로 인한 취득 1가구 1주택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3번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그러니까 A 법인과 B 법인이 합병을 했어요. 그럼 A 법인이 B 법인에 흡수됐어요. 그러면 그 A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합병 법인의 소유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존에 있던 것이 합병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취득세는 내지 말고 뭐만 내라? 옛날 등록세만 내라. 뭐 그런 뜻입니다. 4번은 공유물, 합의물 분할. 공유물 분할은 뭐예요? 원래 자기 지분 그대로 지분대로 찾아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는 내지 말고 취득세 내지 말고 뭐만 내라? 등록세만 내라.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요거 보세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분할 있죠. 표준세율이 분할이 1000분의 23이에요. 그죠? 이거 나중에 공부하시면 꼭 하다가 질문하시면 꼭 계세요. 그럼 이거 듣고 잘 들으세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질문했을 때 제가 이게 답변을 달라면 이게 글로 달아야 되니까 내용 설명할 때 약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잘 들으세요. 자, 보시면 뭔 얘기냐면, 자, 얘가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분할에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공유물이나 합유물을 분할하게 하면 세금을 뭘 내래요? 2.3%를 내라고 돼 있죠. 근데 얘는 지금 뭐래요? 4번에 공유물, 합유물 분할은 이걸로 간대요. 이걸로. 그죠? 그럼 이게 뭔 얘기, 어느 게 맞냐는 거지? 둘 다 맞아요. 둘 다. 이게 법조문이 이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는 이걸로 가요. 실무는 이 얘기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유물은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표준세율이 2.3%인데 여기서 취득세 2% 빼가지고 얼마? 옛날 등록세 0.3%만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표준세율이 또 있다는 거지. 2.3%가.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한번 나왔어서 시험에요. 근데 간단해요.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 없이 그냥 지문에 표준세율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그 문제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81페이지 보시면 그 81페이지 예제 문제 있죠. 81페이지 기출 문제예요. 그게 잘 보세요.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이잖아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이니까 이건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죠? 그럼 뭐 물어보는 거야?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얼마로 가? 2.3% 그러면 돼요. 근데 특례 파트에서 얘가 나오잖아요. 특례 파트에서 나오면 얘를 2.3% 그러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한다?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간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4번에 공유물, 합유물, 분할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걔는 뭘로 간다고요?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 간다. 근데 이 지문이 뭐라고 나오면 표준세율은 이라고 물어보면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요렇게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구분하시면 돼요. 그냥. 그죠? 그다음에 건축물 이전은 기존에 있던 걸 옮기는 거죠. 이전. 그죠? 이렇게 있던 걸 건물이 여기 있던 걸 그냥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는 거죠. 옮기면 실질적으로 뭘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위치가 바뀌면서 가액 등이 변경이 되거나 하면 뭐요? 이거를 등록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표시 변경 등이 다시 해야 되죠. 그럼 등록세 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걸 말한다. 그죠?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민법상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 있죠. 이혼할 때 여러분 재산분할 하잖아요. 재산분할. 그죠? 그러면 남편이 이제 소송 걸어가지고 부인이 소송 걸어서 법원에서 판결 나가지고 자기 재산의 일부가 부인한테 넘어가요. 이때 등기 칠 때 그때 세금을 뭘 내라? 여기서 특례세율을 낸다. 왜? 취득세는 안 내고 과거 등록세만 내라. 등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건데 그러면 2번에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걔는 뭐냐? 걔는 뒷장 넘어가면 92페이지에 1번, 2번, 3번 있어요. 1번, 2번, 3번. 요걸 꼭 기억하시면 돼. 1번, 2번, 3번이 뭐다? 간주취득이에요. 간주취득. 1번 개수, 2번 종류 변경 및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3번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간주취득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간주취득. 그 왜 그러냐면 간주취득은 그 자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시험에 또 간주취득 시험에 나왔어요. 과점주주가 단독으로. 거기다가 얘는 특례세를 할 때 여기 있죠? 요거의 대표 주자가 간주취득이에요. 세율 2%만 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정답인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목 변경 하잖아요. 지목 변경. 지목을 변경하면 소유권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냥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어요. 소유권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 변동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얘 할 때 등기를 해? 안 해? 안 해요. 왜?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대신 뭐? 취득세는 내라는 얘기지.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냈어요. 등록세는 안 내고. 왜? 취득을 했잖아.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취득을 했잖아요. 그죠? 그지만 등기를 안 하죠. 왜?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만 냈어? 취득세만 냈어요. 그래서 간주취득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얘가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중과 기준세율. 어차피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 나오거든요.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게 간주취득이다. 이거 정도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 거지. 그 말은 걔가 나오면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1번 보시고 2번, 3번이 뭐다? 간주취득이다. 근데 개수해놓고 가로 안에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여 원시 취득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왜냐면 면적 증가는 무조건 뭐라겠어요? 개수인데 가액이 증가되면 간주취득인데 면적이 증가되면 뭐다? 제가 뭐라 했어요? 면적 증가는 없던 면적이 생기는 거니까 걔는 무조건 무슨 취득이 된다? 그렇죠. 원시 취득으로 가는 거죠.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는 특례세율로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1, 2, 3번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1, 2, 3번. 시험도 걔가 제일 나와요. 그죠? 간주 취득을 꼭 기억을 해 주셔라. 그죠?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28회 때 우리 예제 문제도 있어요. 그게 이제 28회 때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을 뺀 세율로. 그죠? 그러니까 1번이지, 1번. 여기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묶인 걸 골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그런 거죠. 보시면 거기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거기 보시면 뭐 이 문제 지금 안 풀겠어요. 왜냐하면 비과세를 안 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네요. 그죠? 나중에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또 기출문제,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또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따로 문제를 풉니다. 따로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특례세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두 가지가 있고 다 모르더라도 여기에 대표 중에 뭐가 있다고요? 간주취득이다.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몰라도. 그렇죠? 그래야 그나마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율 파트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했죠. 취득세 파트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표준세라고 총대세는 꼭 기억을 해주셔라. 그치?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취득세 세율 적용이라고 돼 있어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취득 후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자, 여러분이 토지 건축물 취득 후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얘가 뭐가 되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이트클럽을 하는데 처음에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사면 중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중과세가 될까봐 일단 뭐를 해? 일반 건물로 먼저 사가지고 세금을 낸 다음에 나중에 거기다 나이트클럽을 해버려요. 그럼 세금을 포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어떤 규정이 있다는 거야? 네가 부동산 취득하고 몇 년 안에 5년 안에 얘가 뭐가 돼버리면 사치성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중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일반 건물 사가지고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한 3년쯤 있다가 거기다 나이트클럽을 하잖아요. 그럼 용도가 바뀌었죠. 뭘로 바뀐 거야? 사치성 재산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뜻이죠. 몇 년 안에? 5년 이내. 그 얘기예요. 양가로 2번. 건축물 증축, 개축, 개수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자, 그러니까 고급 주택이나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증개축 개수했대. 기존에 있는 걸 건물을 증개축 개수하거나 아니면 일반 건축물을 증개축 개수해서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되면, 자, 기존에 여러분이 고급 주택이 있어요. 중과세가 됐죠. 근데 거기다 증축을 했다는 거야. 그럼 그 늘어난 만큼을 중과세는 거지 전체를 중과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건축물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은 중과세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죠. 뭐에 대해서만? 증개축 개수했으니까 증축 등을 해서 늘어난 부분만 중과세가 되는, 전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을 중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죠. 3번은 사업용 과세 물건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른 경우. 제가 이거는 그 앞전에 납세 의무자 배울 때 제가 주체구주부 취득자라는 걸 배웠어요. 주체구주부 취득자. 그러니까 건물주가 따로 있고 거기에 뭔가 누군가 세입자가 뭘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낼 때는 납세 의무자는 그 건물주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자가 생겼을 때 나중에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게 유리한가를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때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건데 보세요. 3번이 무슨 얘기냐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즉 그 공장의 소유자와 그 공장을 신증설한 자가 다를 때, 그러니까 건물 공장의 주인은 저예요. 그런데 제가 공장을 신증설을 제가 직접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B라는 사람한테 신증설하도록 시켰어요. 그러면 공장의 소유자인 저와 신증설한 자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중과세 할 것이냐? 누구? 저라는 거죠. 소유자. 왜?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잖아. 신증설만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거로와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신증설. 이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세를 줬어. 그랬더니 세입자가 그 집을 별장으로 썼어. 그럼 중과세예요. 누가 썼어? 별장을? 세입자가. 누구한테 중과세한다? 집주인. 똑같죠. 왜? 세입자는 잠수 타면 끝이라 했잖아요. 잠수 타면. 너 세금 내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한다 했어? 짐 싸가지고 야반도주에서 지리산 가서 반달검하고 쎄쎄쎄하고 놀고 있어요. 못 찾아. 그쵸? 그러니까 뭐 한다?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똑같은 얘기죠. 자,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되죠. 4번까지는 볼 거 없어요.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까지는 갈 거 없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난이도가 있고 이거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한 거 정도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결론은 세율은 이겁니다. 여기 써 있는 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율 암기하시고, 그죠? 그리고 얘는 가감 조정은 할 수 있는데 표준세율만 가감 조정이 되고 중과세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면적 증가라고 하면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리고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그죠? 유상거래일 때 세율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죠? 그리고 중과세는 종류 5개 외우시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 꼭 하시고요. 그리고 특례세율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과 기준 세율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간주, 취득이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네요.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9절에 취득세 부가징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징수. 겨울인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죠? 봄 날씨 같아요. 봄 날씨. 그죠? 좀 있으면 종치겠네요. 제야 종소리 띵 하고 종치겠네요. 그죠? 세월이 엄청 빠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학원에서 공부 좀 하시라고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그런 거죠. 야, 이제 12월 달 다 하고 20 며칠인데 그러면 좀 있으면 뭐 이제 해벽기는데 뭐 지금 뭘 공부해 그냥 마무리 잘하고 그냥 술 뭐 그동안 밀린 술 다 먹고 이제 앞으로 못 먹을 거니까 지금 이제 못 먹을 술 미리 다 먹어버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깔끔하게 공부하지 하고 딱 결심했는데 1월 1일 되니까 빨간 글씨야. 그죠? 그 뭐라 그래? 아, 오늘은 빨간 글씨야. 놀고 날 샌다 내가 날 새. 언제 공부할 거야? 그죠? 지금 하셔야 돼요. 1차 열심히 하라겠죠? 민법 개론.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선생님마다 다 얘기하시죠? 자꾸 하라고. 그죠? 제가 이번에 합격자 모임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중개사법 정지웅 교수 있잖아요. 저 그렇게 둘이 서 있는데 뭐라고 하냐 모셔가지고 선생님 저한테 진짜 저기 정지웅 선생님 둘이 친하세요? 그래서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정지웅 선생님 강의하면서 이제 저랑 친하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 그럼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대놓고 거기서 그걸 못 믿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친하냐고. 그래서 진짜 친하다고 했더니 정말 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친합니다. 그죠? 제가 이쪽에서 무크랜드 강의한 지가 한 10년, 그죠? 좀 멋져. 그러니까 강의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 다 친하죠. 정지용 선생님도 그렇고, 뭐, 공법선생 박구석 교수님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학개론의 서대수 교수 같은 경우는 저거 친구고요. 막 이렇게 해요. 그게 다 친해요. 근데 그게 뭐 궁금한지 와가지고 막 보자마자 얼른 와가지고 두 분이 진짜 친하세요. 그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뢰감이 없나 봐. 그죠? 그죠? 그냥 안 믿기나 보죠. 물론 제가 훨씬 형입니다. 형은 형인데. 그죠? 친합니다. 그죠? 혹시나 해서, 그죠? 나 그거 물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걸 물어보시나? 그죠? 그리고 와서 또 물어보는 게 몇 살이냐? 아,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왜 앉아 계시는데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자, 이제 시험 봤으니까 이제 형하고 오빠 동생 이제 따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94페이지 9절에 취득세 부가와 징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도세, 징수, 위임 및 납세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는 원래 지방세 중에 특광도세라고 그래요. 그죠? 특광도에서 부과죠. 근데 징수는 여기서 안 해요. 어디서 해? 시, 군, 구세예요. 징수를 위임했어요. 위임. 이렇게. 왜냐면 만약에 여기다 세금을 직접 낸다 쳐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안산에 살아요. 안산에 있는 물건을 샀어요. 취득했어요. 그럼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요? 경기도에다 내야 되거든요. 경기도에다가. 그럼 경기도청이 어디 있냐면 수원시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세금을 어디까지 가야 돼? 수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다 길 잃어버리지. 그죠? 왜냐면 수원에서 전철 타면 금정에서 갈아타거든요. 환승해가지고 1호선을 타야 되는데 잘못 탔어. 반대쪽에 탔어. 그러니까 눈 뜨니까 수원이 아니라 어디가 있어? 당곡에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오지 말고 그냥 어디다 여기다 내란 얘기. 여기다. 그죠? 어디다 시, 군, 구다 내란 얘기지. 그럼 얘들이 걷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을 했다는 거죠. 위임. 자, 그럼 지방세는 항상 물건 중심이라겠죠. 그러니까 세금은 당연히 어디? 물건의 소재지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도세 징수임에서 취득세는 취득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광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도세이다. 제가 한번 설명했죠. 도세이다. 특광도세라고 하더니 웬 도세? 틀렸어. 그러면 안 됩니다. 대표에서 도세. 우리나라는 8도가 기본이라겠죠. 그러니까 그 대표에서 도세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하고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조세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그 시군 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징수를 위임해서 여기다 낸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취득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시군 또는 시군 금고에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맞았니? 틀렸니? 그때 땡! 틀렸다 했어. 왜? 야, 내가
시군까지 이해할게. 근데 무슨 세금을 금고에다 내, 금고에다. 그럼 설마 이 금고가 여러분 집에 있는 이게 띡 돌리면 띵 하고 열리는 그 금고를 말하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금고는 무슨 금고를 말하겠어요? 새마을금고,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런 금고, 지정은행을 말하는 거지. 이게 진짜 금고를 말하겠냐고. 이게 수준이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때 다 틀렸다고 그런 거야. 왜? 에이, 금고는 무슨 금고야. 은행.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 내시면 되고, 납세지가 나오네요. 오른쪽 2번에. 납세지. 자, 납세지는 기본이 어디다?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가 되겠죠. 우리 교재는 거기 1, 2, 3, 4에서 쭉 나와 있는데 그 읽을 필요 없어요. 세부적으로 납세지가 어디에 볼 거 없어요. 뭐만 잘 기억하면 돼? 부동산만. 부동산 어디다 낸다고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 있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걸쳐 있는 경우. 아까 제가 이거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기억 안 나죠? 저걸 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죠. 이거 얘기잖아. 이거. 얘가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 걸려있다. 이거잖아요. 10억에 취득했다. 이기죠. 제가 안분 설명하면서 했잖아. 안분 설명하면서. 걸쳐 있어. 그 이걸 어디다 세금을 낼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기도에서 뭐라 한댔어요? 야, 우리가 수도권이니까 내가 다 가져갈게. 그런 얘기죠.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뭐라 한댔어? 그래, 네가 다 가져가. 대신 우리 동네 흙 다 퍼가. 그런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것이 우리 충청도가 진짜 멍청해서 멍청도인 줄 아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멍청도. 충청도에서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말이 이제 군대에서 나온 거예요. 군대에서. 그죠? 그 이제 멍청도가 아니라 똑똑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다 아시겠지만 선착순을 막 시키는 거야. 그 처음에는 막 선수 뛰었는데 추락됐어요. 그랬더니 1등은 못했지만 등수를 들었더니 그러면 시계 해줘야 되는데 안 시계 하죠? 1, 2, 3등 들어오면 뭐라 그래? 니네 이쪽 가서 엎드려 뻗쳐 있어. 그래요? 빨리 들었더니 엎드려 뻗쳐 있으래. 어라? 이거 일찍 들어가면 더 힘든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뛰어요. 선착순을. 그럼 여기가 반환점이야. 그럼 천천히 뛰어. 중간 가다가 이쯤 가면요. 빨리 뛴 애가 이렇게 돌아와요. 그럼 여기서 막 엉켜요. 그럼 난 여기서 돌아. 끝까지 안 가. 중간만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와서 요정 서 또 시켜요. 또 뛰어. 난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만큼 왔다 갔다. 안 힘들어요. 왜? 반밖에 안 뛰니까. 빨리 뛰어 소용없더라고. 그리고 막 일은 열심히 하면 안 돼. 군대는 일을 열심히 하면 개만 시켜. 막 삽질 잘해봐요. 그럼 맨날 쉬는 날도 불러가 너 삽질하라고 그래. 우리는 적당히 해. 서글프게. 그러니까 너무 못하면 고문관 소리 들으니까 적당히 하는 거죠. 그러면 뭐야? 안 시켜요. 힘도 덜 들고. 이게 똑똑한 거지. 우리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죠? 이걸 막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더라고. 열심히 할 때 맨날 나만 불러.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설프게 하는 거, 어설프게. 그럼 야, 이 새끼야, 일 그렇게 하냐? 너 저리 가. 그러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안 하는 거죠. 똑똑한 거죠, 우리 멍청도가. 그죠? 어쨌든 그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안분한다 했잖아요. 안분. 전 시간에. 그죠? 안분은 뭘로 한다 했어요? 공시가격으로 한다 했죠. 금액으로 하는 게 제일 많다 했잖아. 금액으로. 이때 금액은 뭘로 한다? 공시가격.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했어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각각의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3번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이거죠. 10억. 이거를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면 4번에 면세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면세점. 자, 면세점. 어디 가면 있어? 이거 면세점? 공항 가면 있죠, 공항. 그리고 군대 가면 PX. 그죠? PX가 면세되죠. 그 충성마트라고 해서, 그죠? PX. 그죠? 여기서 술 사면, 그, 군대에서 그 면세 술 사면 술 진짜 쌉니다. 왜? 세금 면세가 되니까 엄청 싸죠. 제 친구 와이프가 그, 공군 무슨, 뭐, 거기 있거든요. 무슨, 그 군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 집에 가면 그 맥주가 있어요. 카스 같은 게. 근데 캔이 너무 싸요. 몇백 원밖에 안 해요. 왜? 면세품이니까. 많이는 그 이제 지정이, 한 명이 많이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양이. 근데 이제 술을 많이 안 먹으니까 재놓고 가면, 많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되게 싸죠.
옛날 제 수강생 중에 실강할 때 그 남편이 그 군인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번 모의고사에 세법 모의고사를 10개를 맞으면 제가 이제 술을 제가 카스만 먹거든요. 카스만 맥주밖에 못 먹어요. 제가 술을 생각은 틀리거든요. 제가 말술 먹게 생겼는데 술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것만 먹는데 그분이 그럼 자기가 만약에 10개 이상을 맞으면 카스캔 있잖아요. 그 24캔짜리 2박스를 주겠대요. 본인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공약을 한 거야. 본인이 공부를 해서 맞겠다고. 근데 모의고사 보셨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됐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개를 맞았니? 한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맥주 주시나 안 주시나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놨더니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이제 가시면서 선생님 빨리 오래. 제가 토요일 날 오전 합반 수업을 했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맥주 갖고 왔대. 갑자기 얘기도 안 하고 갖고 왔다는 거 2박스를. 48캔 48개를.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철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왔으면 미리에서 차를 끌고 왔는데 전철 타고 왔는데 가져가라는 거. 근데 그걸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그때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캔 2개를 박스 2개를 들고 전철 타고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면세품이에요. 그게 군납 면제죠. 자, 이거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면세품이 어디 있어? 그죠? 공항 안에 있어. 공항 안에. 그죠? 하이놈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면세품에 골치 아파요. 저도 가끔 이제 갈 때 공항 들어가면 와이프가 꼭 여기 들리거든. 들려서 뭐라 그래? 구경만 한다고 들어갔다. 구경 무슨 구경이야? 그냥 안 나오죠. 뭐라도 사가지고 나오죠. 골치 아픕니다. 자, 그래서 우리 취득세도 면세점이 있어요. 세금을 깎아줘.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뭐죠? 면세점을 적용해 줍니다. 취득 가액 50만 원 이하. 그죠? 자, 취득한 금액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해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아니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땅을 샀는데 이만큼 샀다는 얘기네. 이만큼 50만 원. 그죠? 이거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죠. 근데 차가 있다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티코 샀어. 티코. 전세대 티코를 30만 원 샀어. 좋은 차죠. 그죠? 이거 아시죠? 이 전세대 티코 옛날에 제가 앞전에 좀 얘기했었죠. 기초강의 때. 그죠? 이 전세대 티코. 주제가도 있다 했잖아요. 하얀 날개를 휘날리며, 그죠? 흰색 티코가 뒤에 꼬랑지 날개 달려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전설에, 그죠? 고속도로 벤츠가 가는데, 벤츠가 시속 200km 가는데 하얀 물체가 얘를 추월해서 갔어요. 그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걸 따라갔는데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벤츠 운전사가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 하얀 물체가 휴게소로 들어가길래 따라갔더니, 티코가 딱 운전사가 내리면서 뭐라고 한다 해서? 이 바람 더럽게 부네. 뒷바람 불으면 벤츠를 추월해요. 이 차가. 그렇게 좋은 차죠. 그리고 얘가 휴게소 왜 들어왔어? 기름이 떨어진 거야. 기름 떨어졌어. 그럼 주유소로 가잖아요. 근데 봤더니 벤츠 운전사 보니까 티코가 주유소 앞을 그냥 천천히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왜? 주유소 앞에서 심호흡 한 번 하면 휘발유 향기에 취해서 20km로 가, 얘가. 그 얼마나 좋은 차, 이게 좋은 차가. 그죠? 옛날 티코 전설 많죠. 티코는 찌그러졌어. 차가 딱 찌그러면 정비소 갈 필요가 없어. 왜? 탁 찌그러지면 마우라 대고 훅 불면 얘가 펴져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티코 타고 가다가 틱! 찐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불었죠. 마우로 확 불었는데 안 펴져. 왜 그러지? 그랬더니 다른 티코 운전사 가다가 뭐라 그래요? 아저씨 창문 닫고 부르셔야 돼요. 바람 빠져나간 거죠. 전설의 티코죠. 그죠? 티코 좋은 얘기 많죠. 고속도로 갈 때 얘가 진짜 큰 버스 옆에 지나가잖아요. 그럼 얘 이거 차 밀립니다. 그래서 이 차는 단점이 뭐예요? 고속으로 갈 때 코너 할 때는 쇼트트랙 하듯이 이 손을 짚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차가 밖으로 안 밀리고 싹 스무스하게 코너를 도는 거. 이게 제가 타봐서 알아요. 이게.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못 타요. 시끄러워가지고 막. 왜 양철 소리 막 엄청나. 따다다다닥 소리 나죠. 세차를 깨끗이 하고 다녀야 돼. 왜? 세차를 잘못하면 그냥 세워놓으면 아저씨들이 지나가다 깡통인 줄 알고 주워가. 더러워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차를 막 고급차를 샀는데 뒤에 막 티코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따라오지? 했더니 집에까지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때 뭐래요? 티코, 당신이 왜 따라오냐니까 티코 운전사가 뭐라 그래? 사은품이래. 사은품. 그죠? 그래가지고 그 티코 타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고급차 옆에 지나가면 안 된다. 왜? 남들이 사은품인 줄 안다. 그래가지고 한참 이 전설이 많죠. 그죠? 니어커 가는 길은 다 가. 니어커 가는 길은. 그죠? 왜? 좁아가지고. 그리고 차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스프레이 같은 게 있어야 돼. 왜? 차가 시동을 해도 안 나가. 나가보면 바닥에 껌이 붙어 있으면 차가 안 나가요. 그죠? 그러면 뭘로 해야 돼? 그 껌을 지우려면 그 여자들 그 미니큐어 지는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아세톤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상비약품이죠. 상비약품. 많죠, 전설이. 그죠? 이걸 30만 원에 샀다. 그럼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면세점은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그리고 50만 원까지는 뭘 한다는 거예요?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나오면 이때 얘가 연부로 취득하게 되면 연부 취득이 뭔지 아시죠?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조건으로 취득하게 되면 얘는 뭐다? 연부 취득을 하게 되면 얘는 뭘 가지고?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면세점을 판단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거 배웠죠? 얘 과세표준은 뭐라 하겠어요?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이에요. 연부금액. 그죠? 과표는 연부금액이고 뭐는 면세점은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그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죠? 연부취득은 면세점은 연부금 총액, 과표는 연부금액으로 간다. 그죠? 그래서 거기 1번에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돼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얘가 이제 취득하는 이런 게 있죠. 자, 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치는 거예요. 잘라.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1월 1일, 2월 1일, 5월 1일, 10월 이렇게 산 거죠. 왜요?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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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취득할까 봐 법에 어떤 규정이 있다?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면세점을 판단할 때 뭐 한다?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본다. 그럼 얘가 1월 1일에 면세점 적용받았죠. 다음 달에 또 사버리면 이때는 1년 안에 산 거죠. 그럼 이때는 얼마로 본다? 이거 두 개 합해서 100만 원으로 보겠다는 거지. 그럼 이때부터는 면세점이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게 되면 땅 따먹기 한다는 거지.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세금이 취득세가 1억이에요. 그럼 이거를 세금 내기 싫으니까 어떻게?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면세점, 면세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사겠죠. 이렇게. 땅 따먹기 하듯이. 그럼 이걸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저 같아도 이거 하겠네. 매일 같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50만 원 신고하고 점심 먹고 와서 또 50만 원 신고하고 1년 내내 이렇게 하지. 왜? 1년에 1억 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세금 안 내면. 그럴까 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이런 식으로 사게 되면 1년 안에 사면 전체를 한 건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4번에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그쵸?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 여부를 적용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으면 1년 안에 사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뭘 기억하셔야 돼? 거기 이런 연부 취득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죠? 그 부분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얘기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있어요? 신고, 납부가 나오죠? 자, 이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신고, 납부 여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